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사건 파일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준강간 관련 사건입니다.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술자리가 늘어나는 계절입니다. 술이 취한 상태에서 다음날 기억이 나지 않는 경험을 해보신 청취자분들도 적지 않으실 텐데요. 자, 그런데 이 만취한 상태의 상대방 상황을 이용하거나 또는 만취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일어난 성관계로 인해서 심각한 성범죄 사안이 발생하게 됩니다. 중강간 범죄라고 부르는데요. 이 범죄가 어떠한 것인지, 판단과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법무빈 법승의 성범죄 사건 전문 변호사인 양원준 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법승 양원준 변호사입니다. 네. 자, 이제 강간이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가 잘 압니다. 예. 그런데 이 중강간은 뭔가 이렇게 또 생각하실 거고요. 이 접두사 준이라는 게 강간죄 앞에 붙어 있는데 이 중강간죄가 어떤 개념인지 사건 파일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좀 쉽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중강간이란 강간에 준한다. 예. 다시 말해서 강간에 버금간다는 의미를 담은 범죄입니다. 네네. 우리 형법에서 중강간죄는 사람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서 사람을 간음한 경우에 성립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는 폭행이나 협박 등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를 전제로 하는 강간죄와는 구별되는 범죄인데요. 네네. 예를 들어서 술이나 약물에 이미 취해 있는 상대방을 간음하면 중강간죄가 성립합니다. 예. 강간죄처럼 성관계를 해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한 다음 간음을 한다거나 예. 물리력을 행사해서 신체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간음하는 경우와는 다른 범죄의 유형입니다. 네네. 그러나 그 형량만큼은 우리 형법에서 강간죄, 중강간죄 모두 동일하게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즉 중강간을 한 자는 강간을 한 자와 동일하게 봐서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최종적으로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중강간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강간죄보다는 조금 더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예. 자, 이제 중강간죄의 범죄 처벌 자체가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네. 양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몇 가지 이제 주요한 구체적인 양형 요소들을 보면 예. 범행의 경위를 일단 봅니다. 예. 계획적이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 보고요. 예. 그다음에 행위의 정도를 보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피해자가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는지 예. 그다음에 범죄자가 피해자한테 피해 회복을 해주었는지 그다음에 범행 후에 어떠한 정황이 있었는지, 예. 그다음에 동정 전과가 있었는지 여부 등이 이제 양형에 작용하는 요인으로 중요하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중강간 사건의 경우에는 유죄가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형이 불가피합니다. 예. 다만 실무에서는 실형보다는 집행유예를 받는 사례가 조금 더 많은데요. 예. 제가 이제 판례를 2001년경부터 2023년 사이에 예. 중강간 내지는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유죄를 이제 선고받았던 사례를 조금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예.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비율이 55% 정도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경우보다 조금 더 많았습니다. 10% 정도 차이가 나는군요. 예. 예. 집행유예를 받았던 대다수 사건들은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네. 그다음에 피해자로부터 선처를 받았다는 합의했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우리 사법부는 이제 한 번에 한해서는 그래도 조금 실형을 면해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만 되면은 실형을 면하는 겁니까? 피해자와 합의나 이제 피해 회복이 실제로 매우 중요한 양형 사유이긴 하지만, 예.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도 무조건 실형을 면한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라거나 아니면 피해자와 합의에도 불구하고 충분하게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 피해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하기도 합니다. 이 중강간 사건이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불법 촬영 사건하고 같이 연결되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발생하죠. 네, 실무적으로 중강간 사건과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같이 엮여서 이제 판단을 받는 경우도 많은데요. 네네. 만약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도 유죄로 선고받는다면 예. 당연히 가중 처벌이 되고 예. 이 경우에는 아마 실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자, 중간간 사건에서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중요한 쟁점 포인트, 이게 이제 심신 상실 여부다, 이렇게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법률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받게 되고 다투게 됩니까? 네. 중간간 사건에서 고려되는 주된 법적 요소는 예. 말씀해 주셨다시피 피해자가 심실상실 내지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예. 일반적으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해서 예.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설명을 드리니까 더 어려운데요. 예. 좀 풀어서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 중간간죄 심신상실로 이제 조금 범위를 좁혀서 얘기를 해보면 네. 성관계에 대해서 예.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군요. 예.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술이나 약물, 예를 들어서 수면제 같은 예. 그런 것들을 먹고 예.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은 잃지는 않아더라도 예. 이에 준할 정도로 보이는 경우에는 심실상실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항거불능은 이제 심실상실 이해의 원인으로서 예.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또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예. 사실 항거불능 상태는 심실상실 상태에 준해서 해석된다고 보시면 되고 예. 실무적으로도 이 두 개념을 좀 뭉뚱그려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JMS 사건이 그런 내용에 대한 판단이 들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징역 20년 정도의 선고가 됐었는데, 예. JMS 같은 경우에는 예. 자신을 메시아로 칭해서 예. 신도들을 세뇌한 뒤에 성폭행을 저질렀었잖아요. 예. 이 경우에는 이제 피해자들이 항거불능 내지는 심실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평가가 돼서 중간간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종교적인 문제하고 결합이 돼갖고 가스라이팅이나 그루밍 네. 문제까지 결합돼서 예. 심신, 정신지배 이런 상태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 인정된 사안으로 보이는데 대법원이 나중에 이제 어떻게 판단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예. 자, 이제 그렇다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판단하는 것, 이게 이제 중간간 사건에서는 법적으로는 굉장히 가장 중요한 이런 문제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실무상 이제 많은 중간간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네. 피해자가 범행 당시에 항거불능 내지는 심실상실 상태에 있었는가, 예.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것이 어떻게 입증되는가라는 난제에 부딪힙니다. 네네. 입증의 책임은 검사가 지지만 예. 무죄를 다투는 변호사라면 사실 피해자가 심실상실 상태에 없었다는 점을 역으로 입증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사실 성관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때 당시 상황을 담은 CCTV나 네. 녹음본 같은 게 존재하지 않고 네네. 성관계가 합의하에 이루어졌다는 피해자의 동의서 같은 것도 받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네네. 이를 입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네. 정황상 억울하게 중간간 혐의를 받는 경우에 예. 피해자가 심실상실 내지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사실은 마음속에 정신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이를 들여다볼 수 있지 않는 한 예. 외부에 드러난 정황들로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예. 특히 중간간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이른바 술에 만취해서 필름이 끊긴 경우 예. 이런 경우에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가 여전히 뜨거운 논쟁에 있습니다. 네네. 만약에 성관계 상대방이 술에 취해서 예. 수면 상태에 빠지는 등 예. 의식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심실상실 상태가 인정이 되는데 예. 당일에는 분명히 말도 잘하고 예. 행동도 정상인이랑 동일하게 보이고 하는데 예. 그 다음날 예. 그때 당시에 기억이 안 나는 경우라면 이를 이제 중간간죄에서 말하는 심실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식 소실 상태라고 한다면은 심신상실이 맞는데 네. 기억 소실 상태다. 이것만 갖고는 이거를 심신상실이라 보기는 어렵다. 이런 네. 판단의 구분이군요. 좀 더 설명해 주시죠. 네. 판례는 이제 의식상실 상태를 이제 의학적인 용어로 이제 예. 패싱아웃 상태라 부르고 예. 후자 즉 기억상실 상태를 블랙아웃 상태라고 부르는데요. 예. 후자 즉 블랙아웃 상태의 경우에는 이제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네네네. 법원은 이제 패싱아웃 상태인지 블랙아웃 상태인지는 굉장히 많은 기준들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예. 정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심실상실 여부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원준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알겠습니다.